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5학년 2학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해 보는 것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해했고요. 오늘은 그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능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웠는데요. 여기 아래에 불가능하다, 아닐 것 같다, 반반이다, 일 것 같다, 확실하다 등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 가능성을 표현한 다음에 그럼 어떤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 가능성이 더 낮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명의 친구들이 실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한 명 한 명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능성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문제를 풀고 선생님의 이 영상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혜부터 볼까요?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내일은 목요일이겠지? 자, 이것은 우리가 가능성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화요일이 지나면 수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가 말한 것은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수. 내년 12월에 우리나라는 밤이 낮보다 길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가능성을 살펴보려면 우리나라의 절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여러 날 중에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을 동지라고 해요. 동지. 바로 매년 12월 22일쯤이 그러한데요. 그리고 밤과 낮의 길이가 거의 같은 날이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바로 봄에 있는 3월 22일 경인 춘분이 있고요. 봄이죠? 그리고 9월 22일 경인 추분이 있습니다. 가을이죠. 자, 이때부터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가 동지로 가고, 그리고 동지에서 춘분으로 갈 때 이 사이는 밤이 낮보다 긴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수가 말한 내년 12월, 바로 이맘때쯤에 우리나라는 밤이 낮보다 길다라고 한 얘기는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웠죠? 자, 슬기를 볼게요. 자, 내년 11월 넷째 주에는 일주일 내내 비가 올 거야. 예, 11월 넷째 주를 생각하면 비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닐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준기 보겠습니다. 내년 7월에는 10월보다 비가 자주 올 거야. 우리나라는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린 장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준기가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은 것이죠. 그래서 무엇일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주 올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내년 1월에는 올해 1월보다 눈이 더 많이 올 거야. 자, 이거는 눈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더 많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반반이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그럼 넘어가서 또 풀겠습니다. 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학교에 전학생이 올 거야. 네, 전학생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학기가 끝나가는 때에는 거의 전학생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아닐 것 같다 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2월이 3월보다 빨리 올 거야. 자, 2월이 3월보다 빨리 오는 거 당연한 일이죠. 확실하다가 되겠죠. 자, 가원, 너는 길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룡을 보게 될 거야. 자, 공룡은 이미 멸종한 동물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웃집에 강아지가 있을 거야. 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날에는 강아지를 많이 키우죠. 자, 그런데 이건 또 강아지는 지역마다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것 같다 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말하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 따라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을 거야. 기온이라는 것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반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능성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준기, 연수, 지혜, 슬기, 다연이가 이제 회전판을 만든 거예요. 회전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화살표가 돌아가면서 멈추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문제를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준기와 연수와 지혜, 슬기, 다연이가 만든 회전판을 한번 봐주세요. 잘 보았죠? 그럼 한번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답을 같이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빨간색에 멈추는 것이 불가능한 회전판은 누구의 회전판인가요? 그렇죠. 바로 준기의 회전판이 되겠죠. 자, 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준기는 빨간 부분이 아예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가능한 거죠. 두 번째 질문할게요. 빨간색과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비슷한 회전판. 화살표를 돌렸을 때 빨간색과 파란색이 멈출 가능성이 비슷한 누구인가요? 그렇죠. 지혜가 되겠죠? 빨간색 부분이 반이고 파란색 부분이 반이기 때문에 멈출 가능성도 반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더 높은 회전판 누구예요? 빨간색 부분이 더 많은 친구겠죠? 그렇습니다. 슬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오늘 배워야 하는 가능성을 비교해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능성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높은 회전판을 순서대로 써보면 자, 누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우선 다현이는 확실하죠. 다현이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슬기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친구는 지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은 친구는 연수가 되겠고 아예 불가능한 친구는 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정리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찾아서 기호를 써보라고 했어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흰색 바둑돌만 5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꺼낸 바둑돌이 흰색일 가능성.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흰색 바둑돌만 5개 있고 꺼냈을 때 흰색일 가능성. 이거 확실한 거죠? 확실하다. 두 번째, 축구공과 농구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축구공을 꺼낼 가능성. 축구공이 있고 농구공이 있는데 축구공을 꺼낼 가능성은 그렇죠. 반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적혀있는 5장의 수 카드 중에서 3이 적힌 카드를 뽑을 가능성. 자, 1, 2, 3, 4, 5가 있는데 3을 뽑을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아닐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기억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는 니은, 그 다음에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것이 디귿이 되겠네요. 자, 오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해 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